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어떤 순간에든 항상 주도적으로 내 선택하에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주도권이 바뀌어요. 삶의 주인이 되고 아무도 나를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간만에 좀 민감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여성분들 기준으로 40대, 50대, 60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 생활이 정말 좋고 사람 잘 만나서 정말 행복해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반면에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10년, 20년, 30년 정말 고생을 했다,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 뿐만 아니라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지금부터 벌써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지.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많은데 이대로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정말 어렵잖아요. 이거 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불안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싫긴 싫지만 또 헤어지면 더 내 삶이 불행해질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선택권이 나한테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아무런 선택도 하지 마세요. 그 상황에서 본인이 무슨 선택을 했을 때 항상 나쁜 쪽으로 가요. 과연 내가 온전히 선택권이 있고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분들은 감정 상태가 상당히 나빠져 있을 거예요. 감정 상태가 나빠져 있다, 부정적 생각이 내 삶을,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 상황은 여러분 통제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통제권, 선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입장에 서 있을 때는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선택권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혼이 불안한 게 아니고 이혼을 하기도 힘들고 선택했을 때 그 다음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일단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지 여기에 먼저 초점을 둬야 돼요. 저 사람은 어차피 바뀌지 않아요. 저 사람을 바꿀 방법은 없어요. 내가 아니잖아. 저 사람의 시어머니도 바꿀 수 없어요. 저 사람도 나는 아니잖아. 저분 보고 어쩌라 저쩌라 하면 싸움은 더 커지죠, 그죠? 근데 바꿀 수 있는 건 누가 있을까? 나 자신은 어쨌거나 통제 가능하단 말이에요. 통제 가능하지 않는데 초점을 맞추고 저 사람이 정말 다정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말 하나만이라도 좀 예쁘게 해주길 바란다, 헛된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헛된 바람을 아예 하지를 마세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나를 통제해서 그럼 난 참기만 하란 말이야? 저 사람이 무례하게 굴더라도 오직 참기만 하라. 그 참았을 때 온전한 자기 통제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참는 게 아니면 속이 문드러집니다. 죽어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참으면 안 돼요. 항상 내 행동이 잘 가고 있냐, 잘 가고 있지 않냐를 판단할 때 내 속에서 긍정적 기운이 나오고 긍정적 마음이 나오는지 그걸 쳐다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부정적 판단을 하고 있고 미래를 비관하고 있고 과거를 후회하고 있다면 통제권도 없고 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먼저 보자고요. 배우자가 너무 싫은데도 내가 아무 행동도 못하고 참고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참고 살기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럼 일단 뭘 두려워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장 헤어졌어. 헤어졌을 때 애도 있고 난 지금 경제적 능력이 없어. 돈을 벌고 지금 수준의 어떤 삶의 질을 유지할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이제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 사람이 싫지만 이 생활은 유지하고 싶어.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움의 실체를 알았으면 그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10년, 20년, 30년 같이 살다 보니까 싫지만 같이 사는데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져서 혼자 살라고 하니까 이건 또 두려워, 무서워. 결국 혼자 자립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못 만들 것 같아서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그렇게 자립하라라는 뜻도 아니고, 자립을 하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일단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삶의 질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군, 막연한 두려움에서 생각보다 구체적인 상황으로 갑니다. 지금은 살림살이를 한 달에 150만 원으로 했다면 확 줄여서 한 70만 원 정도 가지고 내가 살림을 한번 살아보겠어, 이제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를 내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 정도 소비를 내가 감내할 거냐 말 거냐, 이제는 명확해지는 거예요. 명확해지면 좋은 점이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래? 해볼 만한 일인데? 혹은 내가 경력은 단절됐지만 예전에 그 경력을 다시 끌어올린다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혼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내 실력을 다시 끌어올려야 될까? 명확히 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지금 현 상황에 이득이 될까? 또 명확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실현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뭘 하는 게 내 삶을 위해서 보험장치가 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안정장치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 마음이 일단 편해집니다. 나한테는 선택지가 있구나. 우리가 아무런 선택지도 없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막연히 두렵고 그냥 불안해져요. 좋은 선택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저 인간 미워 죽겠는데 대안이 없어서 내가 싫지만 참고 밥이라도 좀 주고 뭐 이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꼬라지가 다 미워 보여. 근데 내가 이제 선택지, 대안들을 좀 머리 써서 몇 개 마련해 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봐요. 아이고 이 불쌍한 인간아, 그래 네가 계속 그래 살아, 계속 그래 살면 나도 내 살 길 찾아갈 거야. 그래서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당하는 입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지금은 아이고 니도 불쌍하구나,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어찌 보면 이렇게 격차가 나 있는 상태에서 나도 선택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동등한 시각에서 협상이 가능한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수틀리면 나도 대안이 있잖아. 그래서 협상 가능한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전에처럼 압박감이나 통제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통제권, 내 삶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냐, 대안 같은 걸 마련하다 보면 내 삶이 통제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동시에 내가 힘이 세지면서 저 사람한테 또 통제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사람도 그걸 느껴요. 전에 같으면 이 힘의 균형이 이 정도 차이가 나서 통제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가 위에 있다는 걸 명확히 인식해요. 사람은 그 말로 표현 안 해도 그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선택권이 이만큼 올라와서 자기랑 대화가 이제 좀 뭔가 동등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그러면 못 가불어. 이거 자칫하다가는 이 본전도 못 찾겠는데, 이런 두려움이 딱 주어져요. 그래서 조금 더 고분고분해지고 그제서야 대화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한테는 어떤 선택지도 없고 오로지 저 사람이 경제권도 가지고 있고 목소리도 더 크고 나이도 더 많고 하니까 나한테는 통제권이 별로 없고 나는 수동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마음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어떤 통제권이 없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계속 위축이 됩니다. 처음에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생각을 했다가 진짜 이혼할까 봐 그 대안까지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 대안을 찾는 게 아니라 삶의 주도권, 통제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즉 경제적으로 뭘 먹고 살까 문제도 있지만 남편한테 계속 의존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친구가 없어.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는 거 싫어해요. 옛날 아버님들이. 근데 그런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혼을 했을 때 권위적인 남편이지만 이 사람이 없었을 때 더 불안할 것 같아서 또 더 두려워합니다. 근데 내가 통제권이 있다, 내가 사람을 스스로 만나고 밖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통제권을 가지고 오면 남편 없어도 내가 살 수가 있잖아, 즐길 수가 있잖아. 이게 이혼뿐만 아니라 남편이 사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을 통제되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가족밖에 모르는 그 어머니들이 이제 남편이 사별하고 하면 대인 관계가 없다 보니까 자식한테 또 의존을 해요. 평생 남편한테 의존을 하다가 남편이 없어졌을 때 또 자식한테 계속 전화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나 혼자 살 수 있어야 되고, 나 혼자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야 되고,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혼자 놀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친구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대안이 없는 관계는 집착의 관계예요. 그래서 정상적이고 동등하고 수평적인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항상 더 집착하게 되고 누군가는 덜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위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려면, 건전한 인간관계가 되려면 부부 관계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이. 그리고 결혼 생활을 좀 후회하는 분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몰랐다. 그냥 몇 번 만나봤는데 사람 건실한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속았다. 막상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권위적이고 정말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아니면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다 알고는 아무도 결혼을 못 합니다. 뭔가를 알고 결혼을 하는 거는 오히려 결론이 더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뭘 평가를 하잖아요. 그냥 다 모르고 결혼하는 거죠, 뭐. 어떤 선택을 했건 간에 그 선택도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선택을 한 이유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현재 나 역시 후회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현재 나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항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없다, 선택은 이미 지나갔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는 죽는 그날까지 선택권이 있다.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 누군가의 강요나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는 매 순간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상기시켜야 됩니다, 스스로.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삶을 자꾸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중간부터 들은 분들은 이혼을 선택을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삶을 대하는 이 현상,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 주도적으로 가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어떤 순간에든 항상 주도적으로 내 선택하에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주도권이 바뀌어요. 삶의 주인이 되고 아무도 나를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결혼을 지금 요즘 많이 안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맞아요.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그 상황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태도의 문제에 집중을 하셔야지, 결혼이냐 결혼이 아니냐, 이혼이냐 이혼이 아니냐, 이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건들을 어떤 태도로 바라볼 것이냐, 주도권을 가지고 올 것이냐, 이걸 처음부터 내가 갑자기 주도권이 없이 살다가 이제 내가 다 선택할 거야, 한번 붙자, 이렇게 하시면 분란밖에 안 일어납니다. 내 삶에서 작은 주도권, 내가 선택한 어떤 행동들, 조그마한 행동들을 해보면서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네, 이 느낌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면 이게 계속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계단을 선택해서 내가 오르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이다라는 그 통제감을 느끼게 되면 거기서부터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을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행동들을 쌓아갔을 때 오히려 많은 통제권이 생기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 훨씬 더 쉬워지고 협상 능력이 생긴다. 그게 바로 통제권입니다. 나를 통제해야지 다른 사람들과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나를 통제하는 훈련들을 한번 해 나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